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명랑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요. 일제 침략 그리고 광복을 위한 노력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또 알고 있는 거족적인 독립운동 3.1 운동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전쟁에서 진 나라들의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하는 일이 벌어져요.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했다라는 소식을 접한 우리 민족들도 우와, 이때가 바로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좋은 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종교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만세 시위를 준비합니다. 서울 지역 학생들이 이제 동참해서 함께 준비가 이루어져. 그러면서 1919년 드디어 3월 1일 서울에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들이 독립을 선언하는 선언식을 가져요. 그와 동시에 이제 학생들과 시민들이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함께 낭독하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시작했던 이러한 만세 시위가요, 전국의 주요 도시들로 번졌고요. 중소 도시들로 번졌고요. 결국엔 촌락 바다마다 만세가 외쳐지는 전국적인 만세 시위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발딛고 있는 해외 여러 지역에까지도 만세 시위가 번지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 운동의 전개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는 서울 독립선언서 낭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지금 1만 명 이상 시위 발생지가 북쪽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전국에 점점 찍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하늘색 점은요, 만세 시위 발생지예요. 규모가 큰 것만 지금 분홍색으로 따로 표시한 건데 북쪽 끝부터 남쪽 끝에 이르기까지 이 만세 시위가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대규모의 이제 3.1 운동이 전개되었고요. 오른쪽 사진은 하와이에서의 만세 시위 모습입니다. 정말 먼 하와이에 살고 있었던 우리 동포들도 만세를 외치는 3.1 운동에 동참했던 것이죠. 자, 이때 이제 낭독되었던 독립선언서의 모습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인가,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3.1 운동 당시 종교계 인사들이 작성한 독립선언서에는요,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 간섭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자주적인 나라라는 걸 국내외에 알리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 운동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유관순 열사를 많이 떠올리지 않나 싶어요. 자,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 갇힌 뒤 모진 고문 끝에 순국한 건 알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요, 3.1 운동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일제의 탄압 모습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잔인하게 시위대를 진압하기도 했고요. 만세 시위가 일어났던 경기도 화성 제암리 같은 경우는요, 남자 주민들을 교회 건물에 가두고 불을 질러요.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총을 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무자비한 학살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집집마다 불을 지르는 만행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관순 열사가 순국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 거죠. 사진에 나온 이분이 유관순 열사입니다. 자, 이화학당에 다니던 16살 때 바로 만세 시위로 학교가 문을 닫게 되자 고향인 충청남도 천안으로 내려가요. 그 아우네의 장날이었던 4월 1일 독립 만세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주모자로 일제에 체포가 되었고요. 유관순은 감옥에 갇혀서도 일제에 이렇게 굴하지 않고요. 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독립 만세를 외치지 못하도록 더 많은 고문을 받았겠죠. 그러다가 18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순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도요,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가 돌아가셨고요. 오빠가 있어요. 오빠 또한 똑같이 3.1 운동에 동참하면서 체포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온 가족이 정말 온몸으로 나라의 독립을 부르짖었던 그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것까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는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세워졌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벌였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자, 3.1운동 전후로 국내외에서 임시정부가 따로따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한성에서도 만들어졌고요. 북쪽 연해주에서도 만들어졌고요. 중국 상하이에서도 임시정부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지역의 임시정부가 따로따로 활동하던 시기에 독립을 위한 힘을 하나로 모으자. 힘이 하나로 모여져야지 훨씬 더 강력해져서 독립을 위한 활동을 제대로 벌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통합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요. 그 결과 1919년 9월 중국 상하이에 여러 임시정부를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단 해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만큼 국내와 비밀 연락망을 갖춰놓고 연락을 주고받는 국내의 독립운동을 지휘하는 그런 활동을 벌여요. 그리고 독립 자금을 모으고 다른 나라와의 외교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김구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1930년대로 넘어가서 한인 애국단이라는 의거 활동을 벌이는 단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의거 활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뭐 일본 주요 시설을 폭파합니다. 일본 주요 인물을 처단합니다. 라고 하는 게 뭐 사람을 죽이고 건물을 파괴하는 그런 활동의 모습만이 아니라 독립을 위한 의로운 활동의 성격을 지니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주요 시설물을 파괴하고 주요 친일 인사 일본인들을 처단하는 그런 활동을 의거 활동이라고 우리가 칭해요. 이런 의거 활동을 좀 벌였던 단체로 한인 애국단이라는 걸 또 따로 만듭니다. 이런 한인 애국단을 바탕으로 해서 무력으로 일제에 저항하면서 광복의 의지를 세계에 알리기도 했어요. 특히요, 한인 애국단원으로 유명한 분이 윤봉길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와 더불어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윤봉길 의사, 어떠한 의거 활동을 벌였냐면요, 일본 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중국 상하이 훈커 공원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바로 이 행사에 폭탄을 던지는 의거 활동을 벌입니다. 중국 정부마저도 깜짝 놀라요. 한 명의 한국인이 이렇게 용감한 의거 활동을 벌이다니. 이런 거에 이제 자극받아서 중국 정부도 우리나라와 협력해서 일본에 맞선 투쟁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식의 활동이 요 시기에 일어났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싸우던 독립군을 모아서요, 한국 광복군이라는 걸 창설합니다.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3.1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의 주인된 권리는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고요,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추기도 했어요. 자, 사진 속 인물이 윤봉길 의사입니다. 나는 한인 애국단원이요, 일본 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 상하이 훈커 공원에서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결행했소 라고 나와 있죠. 한인 애국단원들은요, 이 의거 활동 직전에 이런 식으로 기념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의거 활동을 당당하게 펼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독립군의 활약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제강점기 초반에는요, 워낙에 막 일본 헌병들이 경찰의 역할을 겸하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감시, 탄압이 극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이 좀 어려웠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시기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만주, 연해주, 국경과 맞닿은 해외 지역으로 이주해서 독립군 활동을 준비합니다. 신은 무관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군사훈련 바탕으로 해서 독립군이 양성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양성된 독립군이 20년대부터요, 직접적으로 일본군과 맞선 투쟁들을 활발하게 벌여요.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전투가 1920년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입니다. 자, 일단 여기가 봉오동이고요, 이쪽이 청산이에요. 이 봉오동 전투는요, 일본군이 우리나라 독립군이 있던 봉오동을 공격했는데, 이 봉오동의 지형을 잘 알고 있던 홍범도 장군이 중심이 되어서, 자, 대규모 일본군을 유인해서 포위한 후 공격, 큰 승리를 거두었던 전투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또 10월에 김좌진과 홍범도 등이 이끄는
독립군 부대가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이때에도 유리한 지형, 전술을 이용해서 일본군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주, 연해주 이런 식의 국외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군들 또한 일본군에 맞서서 승리하는 식의 활약상이 나타나기도 했구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제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쟁을 또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막 중국 본토로 치고 들어가는 중일 전쟁도 일으키고요. 막 태평양을 무대로 해서 미국하고도 큰 전쟁을 치릅니다. 그 시기가 되자 일본이 우리 민족 정신을 훼손해서 우리 민족을 일본인으로 개조시켜서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투입시키려는 그런 일을 벌이게 돼요. 과연 일제가 우리 민족 정신을 훼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말 못 쓰게 합니다. 일본어를 대신 쓰도록 강요해요.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를 왜곡해요. 그리고 전국에 세워진 일본이 숭상하는 신을 섬기는 사당에 강제로 참배를 시켜요. 대체로 이 신사에 모셔둔 그런 신들이 일본 전쟁의 영웅이래요. 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죽은 그런 사람들 신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민족도 이 사람들을 좀 우러를 수 있도록 신사 참배를 강요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또 이름과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여러분 계속해서 일본어를 쓰고요. 내 이름도 일본 사람 이름으로 불리는 거죠. 시간이 한참 지나면 내가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노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식의 정신 훼손과 더불어서 이제 인적 자원 수탈, 물적 자원 수탈을 마구마구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일제가 중국과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쟁 군인으로 강제 동원합니다. 여성들 또한 일본군 위안부로 전쟁터에 끌려가서 이제 성노예로 전락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러한 시기에 다시금 우리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들이 기울여져요. 자,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뭐 언론인이면서도 역사학자에 해당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 훌륭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요.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그러한 이야기를 펴내는 거죠. 조선어학회라는 단체가 앞장서서요. 우리 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한글을 보급하고요.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여러 문인들, 뭐 예를 들어서 한용운, 이육사와 같은 시인들은요, 꺾이지 않는 민족 정신을 작품 속에 담아내기도 합니다. 뭐 기타 언론, 기관, 청년, 학생들 또한 독립 의지를 바탕으로 독립 의지를 우리 민족에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죠. 특히 이제 역사가이며 언론가인 신채호라는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 신문에 일제의 불법성을 비판하는 우리 자긍심을 높이는 글을 많이 쓰셨던 분이고요. 자, 이런 국난을 극복시킬 수 있는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이러한 전기를 썼던 분입니다. 그리고 조선 상고사라는 책을 통해서요. 고조선부터 우리 고대사를 제대로 소개함으로써 우리 역사를 축소, 왜곡하던 일본 역사가들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마무리 퀴즈 풀어보면서 핵심 정리할게요. 자,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들과 학생들을 주도로 3.1운동 일어났죠. 자, 1919년 9월 중국 상하이에서 여러 임시정부를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분은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이순신전, 조선 상고사 등의 책을 썼어요. 바로 신채호라는 분이죠. 자, 퀴즈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도요,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